긴장감이 떨어지는 당대표 경선과는 달리 최고위원 경선은 명심을 이재명 전 대표의 마음을 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말 새 의회에 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초반 1위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이른바 잼카, 즉 이재명 전 대표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 잼카에 가장 먼저 탑승했던 김민석 후보가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천 경선 마치고 다시 내일 대표님 쉬지도 못하시고 아니요 좀 감이 되게 좀 많이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네, 김민석 의원 저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의 화들짝 웃는 모습 보셨는데요. 김민석 후보, 이재명 전 대표 당황스러워할 정도로 정봉주 후보에게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경선에서 유리로 이제 치고 올라온 셈인데, 자 장윤주 변호사님, 네. 잼카가 확실히 효과가 있기는 있군요. 일단 다양하고 또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에는 잼카에 탑승했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마음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지금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또 리더십이 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만큼 구심점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심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김민석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김민석 후보의 어떤 득표율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네.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의 또 개인적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분도 이제 정책위 의장을 지냈을 만큼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또 역량을 인정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뒷심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나라는 판단 듭니다. 네. 정봉주 후보는 원외라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난 주말에도 1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 명심에 이번에는 거꾸로 발목을 잡힌 상황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40년 민주당 인생 동안 4년만 원내를 했고 36년 원외입니다. 일제 강점기보다 긴 원외 생활을 했습니다. 울산의 심정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 비 맞을 때 제가 함께 비 맞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최고위원 얼마나 잘합니까? 법사위원장 얼마나 잘합니까? 모두가 정청래가 될 수는 없지만 정청래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네, 최국장님, 그러니까 정청래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봉주 하나쯤은 필요하다, 이번에 그런 얘기이죠. 제가 그 후임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얘기는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사실상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네. 이제 표를 가장 많이 얻으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죠. 네. 이제 그런데 정봉주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 처음에 시작했던 그 주에 이제 1위를 계속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견제를 한다. 네. 수석 최고위원이 정봉주 의원이 후보가 되면 좀 곤란하다. 이런 거는 이미 민주당 주변에는 다 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잼카에 김민석 의원을 태운 거죠. 네. 태워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 사실은 다른 후보들도 다 잼카에 탑승을 했는데 네.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 하는 거는 김민석 후보한테 유일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를 많이 밀어주라는 메시지가 된 거죠. 네. 뿐만 아니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또 몇몇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정봉주 후보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에부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정봉주 밀어내기죠, 일종의. 그러니까 밀어내기라는 게 완전히 5위까지 최고위원이 안 되도록 하는 거는 불가능해 보인 것으로 보이고, 네. 그게 아니고 대신 1위만 어떻게 좀 피해서 이재명 대표의 맨 오른쪽에 앉는 그 자리에는 김민석 의원을 앉히겠다. 네. 아마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누적에서 정봉주 의원이 1위인데
아마 이번 주말이죠. 네. 이제 호남 경선을 거치면서 김민석 의원이 결국 이재명 그 후보의 뜻대로 아마 수석 최고위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은 별일이 없는 한 2년 동안 네. 당 대표 바로 옆자리에 수석이 앉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네. 이제 언론기관에 계속 그게 그 사진이 보도가 되고 네. 그러니까 예사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수석 자리 지금은 이제 김민석 의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공감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선택제가 좀 있는 겁니까? 저도 김민석 의원으로 수석 최고위원을 예측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거기가 있다 예. 이미. 왜냐하면 첫 주에 주말에 예. 정봉주 의원이 이제 1위가 됐는데 네. 이거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1위가 된 게 좀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주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난주에 이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다라고 느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를 좀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은 다음 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근데 정봉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걸 이재명 대표가 원할까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네. 저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네. 이재명 당대표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음 대권 일정과 전략입니다. 네. 다음 대권 일정과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중도 확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할 수 있는 후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원외냐 원내냐는 그닥 중요하지 그닥 않다. 중요하지 않죠. 아, 네. 근데 정봉주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할 수 있는 게 선명성을 강조하는 걸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네. 전략이 별로 없어요. 아. 다른 어떤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시지 권한뿐이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본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낼 거거든요. 그건 수석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일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석으로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 또 뭐 열성 지지층이든 강성 지지층이든 이쪽에서 반응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러면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또 무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러니까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다. 아,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좀 컨트롤할 수 있고 전략을 배분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으로 오른쪽에 앉히고 싶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